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우리 대한연대 촬영실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15일이고 오늘 아침에 또 뭐 국내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문제는 뭐 국제 정치하고 전부 다 직결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하고 다 관계가 있는데 오늘 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대단한 포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을 트럼프의 그린랜드 포석, 지금 그린랜드를 트럼프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 저는 미국의 완전 패권을 위한 탐색전, 그 중에서 맨 앞에 처음에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 패권하고 그냥 패권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학자들이 그냥 미국은 패권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세계를 정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완전 패권, 라이벌이 없는 그런 패권을 확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전초전으로 그린랜드 포석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재미있는 그 그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요새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죠. 트럼프가 지금 사고 싶은 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놓고서 보는데 캐나다 사고 싶은 품목입니다. 유어 카트 트럼프 상자에다 집어넣는 거라. 그리고 그린랜드, 파나마 운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캐나다 수상이 물러났습니다. 이제 미국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이제 캐나다 수상이 될 거예요. 영국 총리를 일론 머스크가 악마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지금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영국의 그 스타머라는 총리가 지난 가을에 미국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동당원 100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사건이 지금 발각이 됐는데 미국에서 선거 개입했다라고 그래갖고 형사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독일 총리를 또 올라프라는 총리가 있죠. 무능한 멍청이라고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FD라는 그 독일의 그 새로운 대한정당, 우파 정당이에요. 그거를 독일 사람들은 뽑아야 된다. 이 정도로 미국이 국제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정도의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린랜드, 파나마 같은 건 다 그냥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트럼프 외교 정책인데 반중입니다. 첫째가. 그리고 반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중 반이슬람의 싸움을 위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 진지 확보 전략, 궁극적으로 미국의 완전 패권 확보 전략, 저걸 다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대들나라가 얻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린랜드가 마르알라고, 마르알라고가 뭡니까? 트럼프의 별장 이름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그 저 땅 이름이 멕시코로 붙었던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붙여요. 그런데 그 걸프 오브 멕시코라는 큰 만이 있는데 그 미국의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하고 붙어 있는 만이죠. 그것을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그랬는데 멕시코만을 그거 왜 멕시코라고 부르냐?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바꿔 불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저기 바닷가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바이든은 바닷가에 있는 석유를 전부 파지 못하게 금지령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다 팔 거야. 그리고 그 바다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 미국만이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갖고 오겠다는 것을 트럼프 말을 빌리면은 그거 우리가 파나마 보고 잘 운영해서 돈도 벌고 그러고 살라고 줬잖아. 그런데 지금 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야? 중국이지. 그러니까 다시 내놔 이겁니다. 트럼프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메일로 편지 썼어요. 파나마 국민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놓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중국 군인들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인이 왜 파나마에 있냐가 트럼프가 파나마 돌려받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외교적으로 돌려받을 거냐? 아, 군사력이 필요하면 군사력 써야지.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80년대인데 그때 레이간 대통령이 있을 때 파나마의 그 지독한 독재자 노리에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군이 가서 노리에가 체포해가지고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고 미국 감옥에 쳐놓은 적도 있었죠. 예, 지금 캐나다, 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호주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호주도 가져가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트럼프가 캐나다 다음에 호주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의 OC 팬베이스, OC라는 걸 호주 사람을 영어로 OC라고 그럽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호주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오스트레일리아도 가져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Make Australia Great Again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그 허방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밈이 나와요. 53번째 주 해가지고 호주인데 52번째 주는 그 옆에는 뉴질랜드를 52번째 주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진짜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미국 패권이 다시 확립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 방송에 나온 것은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방송인데, 제가 저 방송이 대단히 그 보수적이더라고요.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를 열심히 지지했던 방송인데, 구독자가 517만이나 되는 호주 인구가 다 해서 뭐 한 4천만 채 안 되죠. 한 3천만 되나요? 그런데 517만이 구독자니까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포스트. 저 신문은 신문 중에 종이 신문 중에서는 그래도 몇 안 되는 트럼프 지지 신문인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가 몰로 독트린에 해당되는 우리가 몰로주의라는 거 미국 외교사 배우면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름을 빗대 가지고 몬로 대신에 돈노, 도널드 트럼프라는 뜻이죠. 더 돈노 닥트린 해가지고 트럼프가 웃으면서 캐나다를 가리키면서 미국의 51번째 주, 그린랜드는 아워랜드, 우리 땅, 그리고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가 운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가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미국을 위대하게 트럼프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 트럼프의 비전은 완전 패권, 그러니까 컴플리트 헤지모니,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는 헤지모니가 아니라 미국은 소련하고 몇십 년 동안 으르렁거렸죠.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한 10여 년 동안은 정말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못살게 굴었죠. 그러고 나서 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하고 또 맞짱을 뜨고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누구도 나한테 덤빌 수 없어까지 간 적은 뭐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임기 중에 또는 뭐 자기 임기 끝날 무렵 그 이후에 미국을 진정한 그러니까 완벽한 헤지모니, 컴플리트 헤지모니, 완전 패권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린랜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몬로 독트린이라는 것은 1823년 미국의 5대 대통령입니다. 그때 미국이 별로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로주의를 고립주의라고 이렇게 사실은 잘못 배운 겁니다. 고립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유럽 우리는 너희 문제에 신경 쓰지 않겠으니까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 문제에 신경 쓰지 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내 거야. 그런 뜻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더 이상의 식민지를 얻지 말 것.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얻는 일,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인내하지 않을 거야. 그때 무슨 깡으로 저는 걸 했느냐라고 놀라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 국력은 저런 엄청나게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로 독트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이 되는데 트럼프의 그 정책을 몬로 독트린에 비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본다면은 돈로 독트린, 돈로 독트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랜드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뭐 땅 넓이가 우리나라의 그 26배 정도 됩니다. 정말 넓은 땅인데 인구는 우리나라 서울 시내 조그만 동네 수준이에요. 5만 6천 뭐 한 7, 800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 6, 7, 8, 9라고 외우면 된다고. 5만 6,789명. 뭐 한 뭐 6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GDP가 꽤 높습니다. 개인 GDP가 한 5만 7천 불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 3만 불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근데 지금 그린랜드 총리, 그린랜드가 이제 독립국은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덴마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저기를 뭐 군사력으로 통제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고 단지 경제적으로 그린랜드의 그 1년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덴마크 정부가 대준다라고 그럽니다. 덴마크는 그린랜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북극에 대한 그 아크틱 에어리어라고 그러죠. 북극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로 사용을 하는데 저 사람들도 재밌는 거가 그린랜드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그린랜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향한 긴 투쟁을 해왔는데 그 긴 투쟁에서 패배하면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국한테도 편입되면 안 된다라고 저기 프라임 미니스터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아들이 바로 그 트럼프라고 쓴 비행기를 타고 그린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 트럼프 바로 옆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찰리 커크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젊은 그 보수주의 운동가입니다.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린랜드 주민들이 미국의 일부가 되기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랜드 사람들이 미국이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들은 완전히 환영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린랜드가 트럼프가 저 말한 다음에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덴마크 안 하고 독립할 거야. 국가가 될 거야. 그리고 그린랜드의 총리 여러분 사진 보십니다. 사진을 보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합병당하지 않겠다. 그런데 미국하고는 협력하겠다. 그리고 독립을 유지하겠다. 근데 그 옆에 이건 만화 같은 그림이죠. 그런 동안에 그린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해가지고 독립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눈사람들이 전부 다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웃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 그린랜드가 지금 러시아라든가 옆에 있는 적성국이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랜드에는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기지가 있어요. 군사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주 기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재미있는 그런 밈이 떠올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 보면은 아까 내가 26배라고 했는데 21배입니다. 216만 6천. 우리나라는 10만이죠. 이거 우리나라의 21.7배쯤 되는 그 넓은 땅인데 저런 지도를 보면은 뭐 미국보다 더 그린랜드가 넓어 보이는데 저거는 이제 정확한 지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지구를 동그랗게 생긴 지구를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랜드가 뭐 미국보다 더 넓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는 2019년에 이미 5년 전에 이미 한번 저거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사람들은 덴마크인이 아닙니다. 그 인종적으로 에스키모에 가까운 이누이트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린랜드는 이름은 초록색 땅이라는 뜻이지만은 80%가 흰색 땅입니다. 얼음이 있고 눈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그냥 하얗게 보이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빙하가 녹고 그 속에 뭔가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미국이 그린랜드를 확보하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 보시면은 그린랜드가 미국의 미국은 한 800만 900 몇십만 킬로미터니까
미국의 한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린랜드는 알래스카만큼 커요. 알래스카보다 더 커요. 알래스카도 이제 대단히 큰 땅인데 알래스카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합쳐놓은 것만큼 큰 그런 어마어마한 큰 땅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그린랜드를 갖고 싶어 한 것은 뭐 150년도 더 됩니다. 그린랜드 매입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에요. 1867년 얘기입니다. 앤드류 존슨.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67년에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그린랜드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원도 많아서 매력적이다. 미국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1867년에 같은 해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돈 주고 샀죠. 그때 미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못 쓰는 땅을 뭐하러 돈 주고 사느냐고 하고. 근데 그 알래스카가 지금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오는지 러시아가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1917년에 덴마크로부터 지금 미국에 가보면 버진 아일랜드라고 아주 경치 좋은 그 섬들이 있습니다. 휴가 가는 섬인데 그게 원래는 덴마크 거예요. 덴마크 건데 미국이 돈 주고 샀습니다. 1917년에. 그리고 1946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덴마크한테 그때 돈 100만 달러 줄 테니까 이거 팔지 않겠냐라고 이제 또 요청한 적도 있었고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다시 그린랜드 구입 의사를 보이고 그리고 혹시 팔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어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군사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트럼프 얘기는 그린랜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그 absolute necessity for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야. 그럼 군사력 쓰는 것이죠. 거기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군사 혹은 경제적인 전략을 추구하겠다. 경제적인 전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최고고 안 되면은 가서 장악할 수 있다. 여기에 왜 군사 안보에 중요한데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이야가 미국의 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저걸 우리가 확보하자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뭐 지하 자원도 많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하 자원보다 그린랜드가 가지는 지전략적 위치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는데 지금 그린랜드에 미국 우주기지예요. 피트픽이라는 스페이스 베이스가 있습니다. 우주기지. 요거는 옛날에 공군기지로 썼던 툴리 에어베이스, 툴리 공군기지를 이름을 피트픽 우주기지로 바꾼데 지금 뭐 북극이니까 오로라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미국이 냉전시대 때 소련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린랜드에다가 미국 폭격기 부대하고 레이더 부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 레이더 부대는 뭡니까? 소련에서 미국으로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저기서 제일 먼저 찾아내는 거죠. 제일 전선이니까. 그리고 저 폭격기들은 전쟁 나면은 거기서 소련으로 폭격기가 핵 폭탄 싣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거는 1955년 냉전이 한참일 때 사진인데 소련이 망한 후에 미국이 저 비행기들 다 철수시키고 기지도 폐쇄하고 그냥 다만 우주기지로 지금 뭐 가볍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공군기지 피트픽 스페이스 베이스 그 위치 딱 여러분 보시면 아하 이게 북극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린랜드는 캐나다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북극이 점점 녹아가지고 1년에 몇 개월씩 지금 배가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쪽 그 동해바다로 거쳐서 올라가면은 캄차카 반도 지나서 베링 해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베링 해협을 통해서 그 캐나다랑 가까운 데로 지금 배가 다니는데 그 길을 노스웨스트 패시지라고 이미 부르고 있어요. 서북 항로라는 뜻입니다. 서북 항로. 그리고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는 항로를 노스이스트 패시지 또는 노던 패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한두 달 북극에도 얼음이 녹으면 가운데 글로 배가 다니는데 그것을 이제 폴라 북극 항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지금 저기가 항로가 뚫리게 되면은
대박날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그 동해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화물선이 빈번하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바다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북극해를 통해서 다니는데 그 북극해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거기서 그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것은 그러면 그냥 허망한 꿈이냐?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라는 아주 그 대단한 미국 장군입니다. 저 사람은 정치학 박사이고 지정학적인 뭐 그런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저 사람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서 보여주는 이 씨파워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 사람이 쓰고서 이 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미국이 바다를 다 장악하고 세계의 해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섬들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중에 당연히 그린랜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은 다 꽉 찼는데 지금 빈바다가 북극해입니다. 북극해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21세기 세계 챔피언이 되는 자격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나토 사령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스타 브리디스라는 트럼프의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래의 갈등은 북극해에서 나게 돼 있다. 북극해에서 앞으로 갈등이 나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북극하고 연결된 나라가 아닙니다. 북극하고 연결된 나라가 5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북극하고 연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극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쓰고 있다. 여기도 중국 문제가 나오죠. 중국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북극을 그린랜드를 장악함으로써 북극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미국이 깰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밌는 거가 그린랜드 사람들은 아직 그 결정을 못했는데 그린랜드 수상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독립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정치학적인 언급을 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주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뭐 저쪽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그게 관계없어요. 근데 그린랜드가 독립을 유지하려면은 일단 러시아랑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한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 6만도 안 되는 그린랜드가 독립국이 돼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이길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미국이 이제 그거 내가 가져야지 이쪽 동네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린랜드 혼자 막강해가지고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 미국이 동맹 삼아가지고 지켜주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죠. 군대가 인구가 6만 명도 안 되는데 군대 몇 명 만들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린랜드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씨파워, 바다의 지리학이 어떻게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가, 바다의 지리학, 바다의 지정학에서 승리하는 나라, 지금 미국이 승리하겠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미국은 완전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해군력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해군이 패권 국가의 군사력이 해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해군을 엄청나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그 이번에 트럼프가 그린랜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10년 전에 그 해양연구원의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북극해에 관련된 그 군사 전략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논문 긴 걸 하나 썼는데 북극해 쟁탈전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인데 저거는 독일 학자가 쓴 책입니다. 크리스토프 자이들러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지상에서 벌어질 마지막 식민지 쟁탈전이 북극 대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난다면은 그게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그 3차 대전이 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선수 치는 게 아닙니다. 야, 트럼프가 저게 완전히 그 꼴통이구나. 선수 치는 게 아니라 저 크리스토프 자이들러에 의하면은 미국이 너무나 멍청하게 있다가 뒤늦게 나온 겁니다. 저 책이 나온 지가 이제 10몇 년 됐는데 2009년 판인데 거기에 그 재미있는 것들이 나와요. 마지막 장이 북극해 쟁탈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 작은 제목 중에 하나가 미국이 독점 전쟁의 승리자가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이 북극을
독점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미국이 너무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무심한 태도를 보인 건 뭡니까? 미국이 냉전에 이긴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이 야 이제 우리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세계 문제에 대해서 좀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혼자 챔피언일 때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해양경비대 브룩스 장군이 이거 지금 미국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빨리 해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 북극에 연한 5개국이 북극을 놓고 경주를 벌이는데 미국은 지금 이대로 하면 꼴등이야. 이 번역된 책 307페이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북극의 연안국의 활발한 활동을 지켜보고 특히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고 깜짝 놀란 미국 정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정신을 차렸는데 이 저자가 그렇지만은 2009년입니다.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너무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이 정말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독일 전문가가 미국 그러다가 여기서 밀리면 너 어떡할 거냐 하는 그 얘기 나오고 한참 후에 나와서 북극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북극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걸 자기 거라고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유지될 그렇지 않을까? 근데 평화가 유지되지 못했어요. 러시아가 말이죠. 2007년 8월 달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깃발을 북극 점에다 갖다 꽂았어요. 그 바다 속에 그 바다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위에서 보지도 않는데 러시아가 거기다 갖다 깃발을 꽂으면서 북극이 이제 갈등의 그 원천이 되죠. 저게 사진입니다. 2007년 8월 2일 러시아 잠수정이 북극에 러시아 깃발을 꽂는 사건. 꽂는데 저거 보니까 로봇이죠. 로봇 손으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근데 저 깃발은 그 티타늄으로 만든 건데 10kg이래요.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깃발이 아니죠. 북극은 내 거야 라고 러시아가 깃발을 꽂은 겁니다. 저 때서부터 북극에 대한 이제 논란이 또는 경쟁이 아주 극심해지는데 북극은 미국도 옛날에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 우리 아마 중학교 국민학교 때 책에 나온 것 같아요. 북극을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 북극이 얼음바다인데 저기를 그 개설매 타고 갔어요. 그래갖고 북극에 처음으로 도착해가지고 피어리라는 미국 해군 장교입니다. 그 사람이 도착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1909년 4월 6일인데 미 합중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북극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저렇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는 북극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또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북극은 노르웨이 거다라는 그 왕명을 받고서 또 거기를 비행기로 날고서 여기는 노르웨이 거라라고 얘기했답니다. 1952년 미국 공군 중령이 비행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의 얼음 위에 내렸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6년 후에 미국은 그 북극은 항상 얼어붙어 있죠. 그 얼어붙은 밑을 잠수함으로 통과했습니다. 노틸러스라는 인류 역사 최초의 핵잠수함인데 바로 노틸러스가 북극 지점을 그 얼음 밑으로 통과를 했죠.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러시아 앞바다 그리고 저 잠수함이 얼음 밑을 쭉 항해를 하고서 딱 물로 튀어나온 것이 그린랜드 앞바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북극을 전부 미국도 지 거라고 그러고 노르웨이도 지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러시아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죠. 러시아가 또 쇠빙선을 가지고서 그 북극 지점에 항상 얼음이 있으니까 잠수함으로 갖다 깃발을 꽂았는데 쇠빙선을 가지고 또 제일 먼저 북극점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야. 아키티카호라는 그 러시아 얼음 깨는 배입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얼마 있다가 미국 폭격기들이 북극 위에서 몇 시간 날랐습니다. 이게 그 아무것 같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조기를 점령하는 자가 아마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북극 위에다가 미국 폭격기를 24시간씩이나 띄워놓는 그런 훈련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미국 비행기들이
북극 가서 몇 시간씩 빙빙 돌면 날고 있어요. 그리고 저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엑서사이즈 폴라로 로우라는 거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죠. 표호. 엑서사이즈 폴라로 북극의 표호라는 훈련을 미국이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러시아도 약하고 중국도 약하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셉니다. 요번에 캐나다 저렇게 물먹이고 그린랜드를 만약 미국이 장악하게 된다면은 저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거가 노스웨스트 패시지 서북 항로, 서북 해로 한국에서 배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저기를 이용하면은 저쪽 지금 다니는 길보다 월등히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빨간 줄이 북극을 중심으로 캐나다 앞으로 지나가는 거가 바로 노스웨스트 패시지입니다. 서북 항로. 그리고 초록색이 폴라. 이거는 북극 항로. 그리고 하늘색이 이거는 그 노던 시루트 또는 노스 이스트 시루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러시아 앞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해로를 캐나다가 이거 내 거야. 우리 바다, 우리 섬 앞을 지나가니까 다 우리 관할이야. 라고 해서 트럼프가 저 밑에 그린랜드 보이죠? 그린랜드를 가져가게 되면 우리 관할이야라고 미국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저 초록색 줄까지 미국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해로가 될 수 있다는 왜 얼음이 녹으니까 바로 이걸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로테르담이 유럽에서 제일 큰 무역항이죠. 거기까지 지금 쓰는 항로가 2만 킬로미터입니다. 2만 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북극 항로, 지금 그 미국이 말하는 북서 항로 또는 북동 항로 이걸 이용해서 가면 15,000km, 그한 6,000km가 줄어듭니다. 그 운송비고 시간이고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연구소들에서 저런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면은 그러면 동해바다는 여러분 지도에 봤을 때 동해바다는 완전히 세계에서 화물선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항구가 되고 부산은 돈 얼마 벌 수 있다가 다 계산한 거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면은 우리한테도 뭐 괜찮은 일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이에요. 저 하얀 거는 북극이 항상 얼음이 덮여 있는데 초록 하늘색은 얼음이 녹아 있을 때 그래서 노스 웨스트 패시지 서북 항로 그거를 지금 확보하는 것이 그린랜드를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저렇게 됐을 때 북극에 대한 그 권리를 미국이 장악할 수 있다가 되고 저 바다는 이제 우리나라 배들이 엄청나게 다녀야 될 바다인데 누가 장악하는 게 좋습니까? 중국이 장악하는 게 좋습니까? 러시아가 장악하는 게 좋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벌써 15년 전에 북극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첫째, 5가지 내용이 있는데 미국의 하늘, 바다, 육지, 국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건설한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라든가 이런 사람은 안 했죠. 트럼프가 하다가 또 못하고 이제 나갔다가 지금 다시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해운, 중요한 시설,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영역에 관심을 증대시킨다. 바다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이겁니다. 왜? 패권국의 군사력은 바다의 군사력이니까. 세 번째,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을 확보한다. 안전을 확보하겠다. 해로를. 미국은 북극의 지역에서 존재를 현시한다. 이거 번역이 좀 그런데 미국은 깃발을 들고 북극을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향한다. 트럼프는 뭡니까? 우리 군사력이 너무나도 막강하면 덤빌 놈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화적으로 해결돼. 그 얘기를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헤리티지 보고서가 2024년 1월 달일 거예요. 미국은 앞으로 최소 군함 400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는 290척이다. 트럼프가 296척까지 늘려놨는데 바이든이 또 몇 척을 줄였죠. 그래서 290척이니까 앞으로 110척 정도를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미국의 북극 전략, 미국의 그린랜드 전략, 이 한국의 조선산업하고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가 규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뭐 국제 정치는 지도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북극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배들, 중국 배들, 뭐 대만 배, 저쪽 월남 배, 다 일본 앞바다를 통하든지 동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쪽 북극으로 올라갑니다. 저로 올라가 가지고 오츠크에 갇혀 가지고 베링 해협 통해서 그리고 북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나오는 데가 바로 그린랜드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어지는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지금 유럽까지 가는데 21,000km인데 저 바다가 뚫리면 15,000km다.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가 앞으로 열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 2011년에 북극의 항로를 둘러싼 연안국들의 군사안보 전략이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뭐 논문을 길게 쓴 거를 오늘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 뭐 그 얘기들 다 나오죠.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12,700km인데 지금은 수에즈운으로 가는 건 21,000km다. 무려 8,300km가 단축되는 거다. 기름값, 돈, 뭐 비용이 안 돼요. 날짜 이런 거 치면은 뭐 30일 갈 거를 20일이면 가고 이런 식으로 저 북극 항로가 뚫리면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괜찮다. 너무나도 괜찮고 동해바다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되는 것이죠. 북극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를 분노하게 하는 거는 중국이 너무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너네는 왜 북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쓰니? 패권국이니까 패권국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 러시아의 그 해군 사령관 블라디미르 비소츠키라는 사람이 중국도 이미 북극의 지역의 파일을 쟁취하려는 경쟁에 뛰어들었다. 벌써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비소츠키 러시아 해군 대장은 여러 나라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온갖 수단을 통해 북극의 지역에 적극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의 지역에서 단 1인치도 중국한테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시죠? 중국이 지금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베리아를 점령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까지 그냥 연결되죠. 그 미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푸틴한테 야 시베리아를 개발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힘이 시베리아에서 막강해져야지 중국의 힘이 북극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포석 중에 아주 첫 번째 포석이 그린랜드는 내 거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린랜드에 대해서도 중국이 또 침을 흘리고 있어요. 중국은 최근 그린랜드의 석유, 중국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린랜드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벌써 10년 전에 나온 자료들 보고 제가 쓴 글에 저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진짜 싸움으로 가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꽤 인기가 좋습니다. 공화당한테는 뭐 인기가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공화당 당원들이 트럼프를 링컨에 버금가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그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등급을 올려놓은 대표적인 대통령 중에 하나가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미국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해군주의자입니다. 해군력이 약해가지고서는 세계의 챔피언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뭐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미국 함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흑백 사진 보시겠는데 그 밑에 배 앞에 그 색깔을 좀 더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대 이름이 Great White Fleet입니다. 백색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았죠. 이제 미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미국이 완전한 챔피언, 이제 도전자가 없는 챔피언의 시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이 다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음번 재선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막강하게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저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들이 그 사우스다코다의 마운틴 러시모어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트럼프가 내 얼굴도 거기다 새겼으면 미국 누구든지 저기에 자기 얼굴이 새겨지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의 그 그린랜드 포석이 정말 미국을 정말 이
undisputed, 누구도 맞먹을 수 없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챔피언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북극해를 점령하는 일인데, 트럼프가 북극해를 완전히 미국의 바다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아주 괜찮은, 네. 뭐 우리가 어차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배 제일 잘 만드는 나라죠. 그런 그 우리 대전략을 구성하는데 한번 잘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 정도까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